안녕하십니까. 아리랑 보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아리랑연합회 김현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아리랑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1926년 10월 1일 날 단성사에서 기록을 보면은 물론 야사도 섞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관객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일본 기마 순사가 경비를 담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운규가 일제 경찰의 수갑을 차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는 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불렀던 아리랑을 불러주십시오. 이러는 장면에서 나운규와 관객이 다 아리랑을 합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개봉한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이 마지막에 합창을 했을까요?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그 영화 소설 아리랑이라는 것을 보면은 7번에서 8번 정도 이 극 중에, 영화 진행 중에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친 영진이가 혼자 흥얼흥얼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친구 영구가 그 사랑하는 영진이의 딸, 여동생이죠. 여동생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 영희를 위해서 바이올린과 기타로 아리랑을 불러주는 장면 등등 이렇게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안에 관객들은 후렴과 짧은 두 줄 가사를 다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 가사를 다 기억하진 못했어도 적어도 후렴은 8번 내지 9번이 불려졌기 때문에 관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영화 아리랑은 쉽고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탁월한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외 외국인들도 한두 번만 들으면 후렴을 따라할 정도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제가가 왜 그렇게 오늘날 본조가 돼서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만큼 유명하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정선 조선가요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1931년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한국에 와 있는 그 레포드라고 하는 영국 그 회사 사장, 그러니까 콜롬비아 서울지사 사장이죠. 이름으로 낸 가요집인데 여기에는 아주 풍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동백 같은 유명한 판소리 사람이나 또는 가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바로 5절의 영화 주제가를 담았는데 여기에도 탄압을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탄압받은 자료를 문전의 옥답은 다 어디로 가고 동량의 쪽박은 웬 말이냐 라는 가사가 잘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지워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시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잘린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발행하고 나서 총독부에서 이것을 검열을 하면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판매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까만색으로 지워서 판매를 하든 또는 이렇게 오려서 판매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 팔은 그런 책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그 지워지지 않은 채 판매를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아까 먹칠이 되거나 잘려진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총독부에서 판매할 때 다시 규정을 하달했는데 그 이전에 판매된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지르리. 엄청 강렬한 그런 저항의식을 담은 노래죠. 이러다 보니까 총독부가 이 노래를 압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사에 불온한 가사가 있어서 전단지를 압수했다더라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봉 전날이었고 이것이 알려진 것은 개봉 이튿날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가 탄압을 받았대 라는 소문이 확산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게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러야 되겠네. 이런 반발심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 주제가가 전국으로 확산을 빨리 하게 된 것이고 보이지 않게 몰래 부르는 노래에서 이 가사를 담아 불렀고 어쩌면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리라 라는 가사는 영화가 한참 지방으로 다니는 도중에 생겨난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6년 10월 1일 개봉이 돼서 이 책이 나온 것은 1931년 10월이기 때문에 영화가 전국을 도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무성영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발한 특징이 있습니다. 변사가 해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림을 보고. 그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변사가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관 뒤에 두 자리의 임금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담배불을 끄게 한다든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탄압하거나 또는 제재하거나 그리고 또 이런 불온한 변사의 해설을 막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온 임금인석인데 임금석이 없을 때는 변사가 그렇게 이런 강렬한 노래들을 변사로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진이라는 주인공을 소개할 때도 보통 때는 서울서 돌아온 영진이라고 했는데 임금석에 임금이 없을 때는 3.1운동에 피체되어 일제에 모진 고문을 당하여 미친 영진이가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성영화에는 이 해설도 가변적이고 주제가도 즉흥적으로 변사가 상황에 맞게 지어 부르던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주제가 아리랑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네 가지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왜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이렇게 4권씩이나 사느냐라는 말씀인데요. 독일이나 그 선진국에서는 소장을 할 때 이 3권에서 4권을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것은 하나는 연구용, 하나는 연구보존용, 하나는 전시용 이렇게 해서 반드시 3권을 마련하는 것이 이 귀중서의 수집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4권을 수집하다 보니까 바로 다른 분들이 이것을 사실 확인하지 못하는 잘리고 먹칠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리랑 보따리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